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는 계절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고 미세먼지 마스크로도 걸을 수 없는 대기 오염물질, 바로 오존이 그 주인공입니다. 성층권의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있는 오존은 건강에 매우 해로운 오염물질입니다. 이 오존이 사람들의 건강에도 매우 해롭지만 경제적 영향도 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표면에 존재하는 오존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표면의 오존이 어떤 건가요? 1950년대 이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요. 이 굉장히 맑은 날씨인데 하늘이 뿌옇고 많은 사람들이 눈과 목이 아파서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주정부는 모든 역학 조사를 해봤지만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후 2시에서 3시경, 즉 햇볕이 가장 강할 때 더욱 심해진다는 것에 착안을 했던 H. 스미트 박사가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강한 햇볕과 자동차의 매연이 광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만들어낸 오존이 이번 사태의 주범이라는 건데요. 오존은 산소 분자에 산소 원자가 결합된 세 개의 산소 원자로 구성된 아주 매우 활성이 강한 그런 기체입니다. 특이한 냄새를 가진 무색의 기체로 냄새를 맡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오제인에서 따와서 오존이라고 이름이 부르게 되었죠. 자, 그런데 오존은 강한 산화력이 있어서 나쁜 냄새를 없애거나 살균, 표백제로도 사용을 하지만 우리의 건강에 해로운 아주 대기오염 물질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의 건강에 해로운 오염물질인 오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일단 이 오존은 어떤 대기 오염 물질이라든가 혹은 사업장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물질은 아닙니다. 대기 중에 배출된 대기 오염 물질이 햇빛을 받아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때 생기는 2차 오염 물질이 있거든요. 이 물질을 일반적인 스모어가 달리 광화학 스모그라고 부릅니다. 오존의 햇빛이 강해서 일사량이 맑고 기온이 높은 낮 시간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풍속이 약할 때 고농도의 오존이 발생을 합니다. 오존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물질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고요. 이외에도 메탄이라든가 일산화탄소 등도 오존의 원인 물질이기도 합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유기화합물 배출량은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2017년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네, 최근 기후변화로 오존 농도가 높아지고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늘어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오존 농도가 해마다 높아짐에 따라서 해마다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자, 이러한 그 증가 원인은 기후변화에 의한 기온 상승이라든가 평균 풍속 저하로 인한 대기 혼합도 감소, 또 오존의 장거리 이동 등의 영향인데요. 기온이 상승하면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시기는 앞당겨지고 또 마지막 발령 일자는 늦어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존 농도 가장 높은 서울의 연도별 농도 변화를 보면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농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2002년보다 2022년의 평균 농도가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또 1년 중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을 때가 5월과 6월이고요. 햇빛이 약한 12월이 가장 낮습니다. 6월은 12월에 비해 3배 이상의 농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서울의 오존주의보 연별 발령 횟수를 보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2년에 비해서 2022년에는 11번의 주의보가 많이 발령되었습니다. 서울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를 보면 6월이 가장 많은데요. 10월에 비해 3배 정도 주의보가 많고요. 그 다음이 7월입니다. 자,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매년 오존주의보가 더 많이 발령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존 농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오존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됩니까? 일단 이제 오존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농업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산업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산림 부분의 영향과 적응 관련 연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오존 농도 증가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국립산림과학원의 결과에 따르면 오존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대기오염 물질로서 오존으로 인한 인간의 건강 영향에 대한 적응 영역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가 있었고요. 또 농업부문 연구에 따르면 동아시아 3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오존 오염에 따른 밀과 쌀과 옥수수 등 곡물 수확량의 연간 총 감소량은 약 8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동아시아는 농작물 성장을 방해하고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지표면 오존 오염의 핫스팟이기도 한데요. 연구에서는 아시아 전역의 오존 상승 실험과 중국과 일본, 한국의 약 3,000곳의 공기 모니터링을 결합해서 오존으로 인한 쌀과 밀과 옥수수의 상대적 수확량 손실을 평가를 했는데요. 중국은 밀과 쌀과 옥수수에서 각각 33%, 23%, 9%로 가장 높은 상대적 수확량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 구멍이 열리는 아침과 낮, 수분의 양이 많은 시간대에 오존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오존에 의한 약한 식물은 무와 잎담배, 시금치, 파, 카네이션 등이 있고요. 무 같은 경우 0.05ppm에 하루 8시간씩 20일간 노출되면 수확량이 5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연구에서는 수확량 감소가 식량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오존 배출 규제와 함께 적응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존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눠주신 박기정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